빠져들 것 같은 칠흑 바탕에 영롱한 빛깔을 담은 나전이 밤하늘의 별처럼 잘게 들어가 있는 이것은 바로 나전국당 초문 경함입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나전으로 국화와 당초 문양이 들어간 경전을 담는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기는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입힌 기물로 칠흑과 같은 밤에서 칠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칠의 재료가 되는 온나무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료부터 동양적인 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칠은 윤택만이 아니라 방수와 방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한 마감재로 옛날부터 물건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동아시아 일대의 칠기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칠기는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정제해 바른 기물을 통틀어 이릅니다. 흔히 오칠은 목재로 만들어진 기물에 잘 보이지만 금속에도 올라가며 삼배를 기본 골조로 칠을 발라 물건을 만드는 건칠도 존재합니다. 건칠은 협저, 칠포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상을 만드는 데 자주 쓰이고 일본에서는 많은 건칠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칠상 20여 구가 신라말, 고려 초유를 전후에 남아있는데 그중 930년경 조성된 희랑대사상과 함께 청양사 건칠약사상이 최대 통일신라까지 연대로 올려볼 수 있어 한국 최고의 건칠상으로 여겨집니다. 한반도에서 칠기 사용은 청동기 철기시대까지 올라가며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붓과 부채 등이 발견되어 이목을 모은 다오리 유적에서는 그릇은 물론 검에도 칠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 일반적인 쓰임에도 칠기를 사용할 정도로 칠기가 성행하였는데요. 낭랑의 유적에서도 다양한 칠기군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칠기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중국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징적인 칠기로는 붉은 칠에 조각적인 수법이 들어간 종류입니다. 이렇게 칠을 두껍게 올리고 문양을 조각하는 방식을 조칠이라고 하는데 붉은 칠을 깎아내는 것은 특히 척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칠의 역사는 장대하기 때문에 중국만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법의 칠기들이 유행했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금원과 같은 금속을 얹고 칠을 올린 후 다듬어 평면으로 만드는 평태 기법이 성행했습니다. 또 달리 원나라 때에는 칠을 하고 흠집을 낸 후 그 홈에 장식재를 채우는 창금 기법이 유행하기도 했죠. 물론 나전 장식도 빠지지 않고 대작되었으며 명나라 때에는 금박 혹은 금가루로 칠기의 문양을 그리는 방식인 묘금 기법이 과거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청나라 이른 시기에는 윤과 간의 채색을 더하는 관체 기법이 자주 보이죠. 이러한 칠공예를 중국에서는 한때부터 휴식이라고 불러왔는데 명대 칠장인 황성행이에 편찬된 휴식록이 후대 필사본으로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칠공예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칠기를 만드는 과정과 당시 사람들의 그에 대해 가진 생각이 담겨있죠.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때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평태 기법을 사용한 칠기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고려의 나전이 손꼽힙니다. 나전은 전복, 소라 등의 껍질을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나도록 다듬은 다음 그것을 잘라내어 문양에 맞게 칠로 붙이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나전칠기에는 나전과 함께 금속 선과 대모 복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넝쿨이 프레임을 만드는 사이에 국화나 모란 등 문양에 맞춰 작은 피스의 나전을 대모 복체와 어울리도록 반복적으로 배치한 것이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모습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고려시대 나전칠기로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함과 합이 많으며 그중 경전을 담아두는 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도안적이었던 고려의 나전칠기를 거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문양이 대담해지고 회화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말기로 흐를수록 나전 외에 다른 장식들이 올라가는데 상어가죽을 무드질에 붙이는 어피칠기는 물론 나전 외에도 소풀을 얇게 핀 후 채색을 올려 칠기에 붙이는 화각 기법도 자주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금가루로 칠기의 그림을 그리는 마키에 기법이 성행했습니다. 앞서 조칠이나 나전 등이 대개 칼을 사용해 깎고 자르는 방식이었다면 마키에는 칠면에 한 번 더 칠로 그림을 그린 후 금가루를 뿌린 것으로 한결 자연스러운 음영의 표현 등이 가능했습니다. 에도시대 활동한 오가타 고리는 장식적인 림파의 수장으로 공예 장르를 넘나든 인물입니다. 고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팔교도 병평이 있는데 그대로 마키의 칠기에 도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에도시대의 풍속을 다룬 목판화로서 우키요에 중에는 우르시에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칠흑의 검은색을 주요하게 사용하는데요. 이에도의 금색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며 칠기의 색감 패턴을 모델로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예에서 칠기가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칠병풍은 동남 해협을 거쳐 유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를 유럽에서는 해협의 이름을 따 반탐칠기 또는 코로만델 칠병풍으로 일컬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만델 칠병풍은 채색을 올리는 관체로 중앙은 인물화 및 상수화를 다양하게 넣는 한편 보조 문양대를 구획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칠병풍은 유럽에서 이국 취향으로서 중국풍, 즉 신호화제리가 유행할 당시 일명 라커룸을 꾸미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라커룸은 수집한 칠개를 진열해 놓은 방으로 여기서 라커는 칠을 의미합니다. 만들 때는 병풍이었지만 라커룸에서는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떼어지기도 했죠. 또한 시간이 지난 뒤 20세기에는 가브리엘 샤넬의 애정을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칠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건넌 동양의 칠기들은 유럽인들에게 이국 취향으로 많이 애호되었기에 그곳에서 이를 모방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양적인 공예의 칠기를 두루 만나보았는데요.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처럼 영롱한 아전 칠기는 물론 시대와 지역을 망랑해 애호되었던 칠기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칠기는 사실 지금까지도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편입니다. 나전 장롱, 차례사에 올리는 붉은색 채기, 그게 아니더라도 그릇, 수저 등 각종 기물에 쓰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에 출시된 자개소반 무선 충전기처럼 낮은 칠기를 이용하는 문화상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국립중앙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전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칠기를 보다 자체롭게 누릴 기회가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